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논문은 임동선 교수님 팀인 한지윤 임동선 선생님의 2018년도 발표한 부모보고형 아동언어 능력평가도구, 즉 KBPR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언어치료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아동의 발달력과 현재 언어 수준을 부모보고를 통해서 수치화해서 공식 어휘검사의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예비연구입니다. 제 학위 연구인 KDST와 부모보고형 선별도구를 결합하는 설계에서 KBPR의 심리측정적 근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도구의 구성, 방법, 결과 순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의 구성은 6부분으로 먼저 부모보고형 설문지가 왜 인상적으로 유용한지 연구 배경에 나와있고 기존 도구 한계에서 출발해서 KBPR이 왜 개발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KBPR의 4개의 영역 구성과 채점 체계를 소개를 하고 연구 대상과 도구, 번역 검증 절차를 정리합니다. 결과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어휘 발달 지체 집단과 일반 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과 함께 소표본, 부모보고 편향 등 한계의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보고형 설문지의 가장 큰 강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아동의 폭넓은 배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효율성입니다. 둘째, 전문가가 아동을 직접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부모보고를 수치화하면 공식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연구도 이 3가지의 장점 때문에 KDST와 KBPR을 결합하는 모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보고만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특히 그 선행 연구 중에서는 만 2세 아동의 어휘와 낱말 조합 능력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즉, 부모보고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선별도구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기존 도구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KMB CDI는 체크해야 할 문항이 유아용에서는 낱말이 641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도 그 부모님께 이걸 제시를 하면 부모님이 시험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셀시 검사는 네, 아니요, 이 2가지 형식이라 애매한 문항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역시 부모님이 작성하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두 도구 모두 눈에 보이는 어휘 능력에 초점을 두어서 인지요인이나 언어 발달 관련 가족력 같은 배경 정보는 거기에 담아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 저자들은 간편하면서도 발달력과 배경 정보를 수치화할 수 있는 도구로 KBPR을 검토하게 됩니다. KBPR은 캐나다의 LDEQ 설문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KBPR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PR은 임동선 교수님 연구팀이 2017년도에 개발한 도구입니다. 캐나다의 ALDEQ 설문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인데, 원판인 ALDEQ는 영어를 제2언어로 쓰는 이중언어 아동 가운데 언어 발달 지체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특이도 96%, 민감도 66%를 보였습니다. 민감도가 다소 낮긴 하지만은 다른 표준화 검사와 함께 쓸 때 선별력이 올라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어판에서도 특이도 93%, 민감도 83%로 높은 값을 보여서 영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서도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검증되었습니다. KBPR의 핵심 차별점은 기존 셀시와 같은 경우에 네, 아니요, 이분형 응답 대신에 부모가 느끼는 주관적인 인상을 차등 점수로 반영하는 척도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제 연구 논문처럼 이주 배경 과정을 다룰 때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뒤쪽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BPR의 구성은 4개 영역, 총 17문항, 만점은 6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A 영역은 초기 이정표로 걷기, 찾는말, 이어조합 시기와 초기 언어 형태를 또래와 비교하는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8점입니다. B 영역은 현재 언어 능력으로 표현력, 조음, 의사소통, 문장 구성, 부모의 아동의 언어 수준 만족도를 묻는 영역인데 원판 ALDQ의 국어 문제, 모국어 능력 만족도 문항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어 단일 언어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서 5문항 15점으로 재산출되었습니다. C 영역은 행동 패턴과 선호 활동으로 책 선호도, 문해력, 선호놀이, 학습 효율, 좌절 표현을 다루는 6문항 18점입니다. D 영역은 가정용 문항으로 가족 협력과 직계 친인척의 언어 학습 문제를 확인하는 2문항 9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KBPR의 핵심은 각 문항이 네 아니오, 세시와 같이 이런 2가지 형태가 아니라 부모의 인상을 3점 척도 또는 6점, 3점, 0점 등으로 차등 채점을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B 영역의 만점은 15점인 이유는 국어문항, ALDQ 국어문항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문제는 큰 2가지입니다. 첫째는 KBPR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절한가입니다. 타당도는 표준화된 어휘검사인 REVT와의 상관, 즉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고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롬바하 알파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 문제하고도 비슷한데 제 연구 문제 1번도 크롬바하 알파를 신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KBPR이 어휘 발달 지체 집단과 일반 집단을 실제로 변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총점뿐만 아니라 A부터 D 영역별로 2 집단 간 차이를 봅니다. 기억을 하고 계실 점은 이 논문은 예비 연구입니다. 따라서 예측 타당도나 ROC 기반 선별 정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공인 타당도, 그 다음에 신뢰도, 집단 변별을 확인하는 단계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 연구 논문은 여기서 KDST에 KBPR을 추가했을 때 증분 설명력을 보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토대가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연구 방법 중에 연구 대상을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만 5세에서 6세 아동 26명과 그 부모입니다. 어휘 발달 지체 집단과 일반 집단을 각각 13명씩 성별과 연령을 맞춰 구성했습니다. 제 연구 대상자는 30개월부터 65개월 아동이라서 이 연령별로는 조금 맞지 않고 제가 더 폭이 넓습니다. 어휘 발달 지체 집단은 이 논문에서는 REVT 수용과 표현 어휘력이 모두 -2 표준편차 미만이고 KABC 동작성 지능은 85점 이상으로 비언어성 지능은 정상 범위이고 빠른 우연학습 과제 수행이 유의하게 낮은 아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비언어 지능은 정상인데 어휘 수행만 낮은 전형적인 어휘 발달 지체 프로파일입니다. 일반 집단은 REVT가 -1 표준편차 이상으로 정상 범위인 아동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절차는 2단계인데 부모가 KBPR을 작성을 하고 미의 응답 문항은 전화 상담으로 보완한 후에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REVT, 동작성 지능검사, QUIL 과제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표본이 단일 언어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그 ALDEQ가 이중 언어용이라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디스커션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도구 및 검증 절차를 보겠습니다. 사용된 도구는 4가지인데 핵심 도구인 KBPR 외에 공인 타당도 증거로 REVT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를 했고 대상 선정을 위해서 KABC 동작성 지능과 빠른 우연학습
퀵 빠른 오전 학습 과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구가 KBPR과 그 다음에 부모 보고, 그 다음에 KDST, 그 다음에 REBT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KBPR의 번역과 검증은 4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언어 병리학 교수 1인과 석사과정 4인이 함께 번역을 하고, 번역에 참석하지 않은 석사 4인이 각 문학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부모 10인을 대상으로 예비 실시를 해서 일반 부모에게 모호한 문항이 없는지 재검토했고, 마지막으로 석사 4인하고 박사 4인이 리커트 척도로 내용 타당도를 평정했는데 평균 4.5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분석은 SPSS 21로, 공인 타당도는 상관 분석으로,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로, 집단 비교는 독립해본 T검정을 사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문화 아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PI 같은 경우는 LML AI를 이용해서 그것을 번역을 하고 다시 그걸 재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제대로 이게 의미가 똑같이 동등하게 되는지 재번역을 해보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다문화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 다음에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SPSS 22를 써야 될 것 같은 환경인데 SPSS 22를 쓰고 크롬바와 알파 하고 저는 위계적 분석, 회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간도 독립해본 T검정을 저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먼저 집단 특성 검증 결과를 보면은 두 집단의 연령과 비언어성 지능에서는 차이가 없고 어휘력과 빠른 우연 학습에서만 유의하게 나뉘어집니다. 즉 집단 동질성이 잘 확보되어 있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REBT 수용 어휘력은 어휘발달 지체 집단에서는 45.15점, 일반 집단이 69.62점이고 표현 어휘력은 54.38점, 76.31점으로 두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값이 각각 6.25와 4.81로 매우 큽니다. 빠른 우연학습도 어휘발달 지체 집단에서는 3.62점, 그리고 일반 집단은 5.78점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 연령하고 동작성 지능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작성 지능 같은 경우에는 T값이 0.052로 경계성이 있었지만 통상 기준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어휘 능력이라는 편인에서만 두 집단이 갈리도록 표본을 설계한 것입니다. 결과 두 번째로 타당도와 신뢰도입니다. 먼저 신뢰도를 보면 전체 문항의 크롬바 알파는 0.827로 내적 일치도가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른쪽 큰 숫자를 보시면 되겠고, 타당도는 REBT와 공인 타당도로 확인을 했는데 왼쪽 그래프가 KBPR 영역별 총점과 REBT 수용 표현 어휘력 간 상관계수입니다. KBPR 총점은 REBT 수용 어휘력과 0.733, 표현 어휘력과 0.55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A, B, C 영역 점수도 어휘 점수와 대체로 0.52에서 0.86 사이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D 가족력 부분입니다. D 영역은 수용 표현 어휘력 어느 쪽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즉 가족력 문항이 어휘 수행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고, 변별 타당도의 이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D 영역 문제는 제 연구 논문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확인되는 패턴이라 결과 해석 시 미리 언급을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 중에서 집단 간 KBPR 점수 비교입니다. KBPR 총점은 어휘 발달 지체 집단이 46.85점, 일반 집단이 54.77점으로 일반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T값이 4.37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A 초기 이정표에서 일반 집단은 전원이 18점 만점을 받은 반면에 어휘 발달 지체 집단은 평균 15.15점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B 현재 언어 능력도 9.31점 대 14.31점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고, 하지만 C 행동 패턴 및 선호 활동과 D 가정력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C 영역 행동 선호 패턴이 유의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논문 저자들은 한국의 조기교육 문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교구와 학습에 노출되다 보니 선호 활동에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D 가정력 역시 두 집단 모두 그 변별력이 없었는데, 정리를 하면 KBPR은 총점과 A 영역, B 영역에서는 두 집단을 잘 변별하지만 C 영역과 D 영역은 변별력이 제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디스커션입니다. 첫 번째로 KBPR은 총점이 알리비티 어휘력과 각각 0.73, 0.55의 상관을 보이고 크롬바 알파가 0.827로 예비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총점과 초기 이정표, 현재 언어 능력 영역에서 어휘 발달 지체 집단과 일반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선호 활동과 가정력 영역은 국내 표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문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임상적으로 공식 검사가 포착하기 어려운 아동의 발달력과 배경 정보를 수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적 선별 도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논문 연구자들의 결론은 KBPR을 단독 진단이 아니라 공식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 도구로 공부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KDST와 보완적으로 KBPR을 결합을 했었을 때 그 임상적으로 결과가 어떤지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 중에서 C와 D 영역이 왜 집단을 변별하지 못했는지 논문 저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C 행동 패턴 및 선호 활동 같은 경우는 캐나다나 호주, 이탈리아의 선행 연구와 결과가 다른데, 이 논문 저자들은 한국의 조기교육 문화를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영유아기부터 다양한 교구와 학습 프로그램이 노출되는데, 어떤 다른 조사에서는 약 86%의 유아가 이른 시기부터 학습 준비 중심 교육을 받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휘 발달 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비슷한 학습 환경에 노출이 되고 선호 활동이나 학습 속도에서 집단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D 영역에 대한 논의는 어휘 발달 지체 집단 부모 전원이 언어 학습 관련 가족력을 없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이 논문 연구자들은 학습 장애라는 개념에 대해 부모 세대의 낮은 인식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특수교육 대상 지정 제도 이전 세대라 자신이나 가족의 어려움을 장애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D 영역은 천정효과와 과소보고 때문에 변별 타당도가 제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논의 및 제한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표본이 적은 곳과 검정력 문제입니다. 집단당 13명씩 총 26명은 상관 분석과 T검정의 검정력이 부족하고 규준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은 예비연구 수준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부모보고의 편향성입니다. 부모가 점수 산정 방식을 인지하면 반응 편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연구는 공유 방법 별량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저자들도 후속 연구에서 점수 공개, 비공개 집단의 비교를 재현하였습니다. 셋째, 표본 대표성입니다. 서울, 경기 어린이집 단일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원판 ALDQ가 이중 언어 아동용이라는 점과 이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약이 있습니다. 넷째, C 영역, D 영역의 타당도의 한계입니다. 선호 활동과 가정력의 낮은 변별력과 천장 효과를 감안하면 문항 재설계 없이 총점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충분히 알고 저도 제 연구 논문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가면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결론과 후속 연구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KBPR은 RDBT 어휘력과 0.73, 0.55의 상관, 그리고 크롬과 알파는 0.827로 간편하면서도 따능도와 신뢰도를 갖춘 부모보고형 도구입니다. 이 논문 연구자들은 이를 단독 진단이 아니라 공식 어휘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적 선별 근거로 공고하였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시사점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 표본이 적은 소표변 한계를 넘어서 교준과 검정력을 확보하려면 표본을 좀 크게 늘려야 되겠다. 둘째, ALDQ가 벌레 이중언어 아동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살려서 이주배경 가정 아동에게 적용을 확장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세 번째로 KBPR을 단독으로 보지 않고 KDST 같은 저희 나라 공식 선별 지표에 결합했을 때 얼마나 증근 설명력을 갖는지 검증을 하는 것이 이것도 제 연구 논문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CD 영역 문항 재설계하고 부모보고 편향 통제 설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